담배 피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훔쳐서 타는 영상, 성표현문, 성착취물 이런 걸 합성을 해서 친구들한테 뿌리고 놀이터에서 보여주고. 안녕하세요. 와이미 이시훈 강사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이슈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교육자로서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참 큽니다. 무심코 올린 SNS 사진과 카톡 프로필 사진만으로도 아이들이 타겟이 될 수 있고 엽사놀이, 합성과 같은 장난을 하다가 까딱하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디지털 성범죄와 그 예방법을 다룬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저희가 클래스에 론칭한 학생용 VOD에 포함된 영상이며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거나 함께 보시면서 쉽게 교육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예방법과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저선을 교육해 줄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청해 볼까요?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자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로건으로는 우리같이 조심하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같이 조심하자 1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23년에 이제 카카오톡에서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할 수 있다. 친구 추천 허용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변화를 했다. 변화 기능을 넣었다. 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자, 2023년 카카오 측에서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하는 것을 비활성화로 돌릴 수 있는 지점 기능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연락처에 해당 번호를 저장, 즉 등록하는 것만 가지고도 자동으로 카톡 친구 등록됐던 시스템이 있었죠. 그거를 선택 옵션으로 변경해서 쉽게 말하면 온 앤 오프 선택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핸드폰에 연락처 저장을 하면요, 몇 시간 뒤에 알아서 자동으로 카톡에서 친구 등록이 돼버렸죠. 연동되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즉 상대방이 내 번호를 저장하더라도 자동으로 내 카톡이 그 사람한테 등록되는지 아닌지를 내가 온 앤 오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걸 마음대로 카톡 연락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치면 비활성화 계정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카톡을 상대방이 막 찾지 않게, 내가 허용하기 전까지. 이번에 추가된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옵션을 비활성화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카톡에서 추가하려고 하거나 검색하려고 해도 친구 추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활성화로 돌리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원하지 않는 상대가 나를 친구 추가하거나 반복된 단톡방으로 막 초대하는 괴롭힘, 카톡 감옥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수련회나 수학여행이나 뭐 연락할 일 있어 친구한테 번호를 줘야 돼. 근데 전화번호 줬더니 카톡으로 자꾸 초대해서 이상한 거 보내고 괴롭히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도 있죠. 여기서 전화번호 친구 추가 허용 옵션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별도 기능 선택 옵션 온 앤 오프를 한 데는 사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톡방에 원하고 있지 않은 대상 혹은 불특정 대상을 초대해서 그 안에 좀 잔인한 거, 야한 거, 성착취물을 퍼뜨려버리는 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오늘 다뤄볼 엽기 사진, 딥페이크 포르노, 지인 능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카카오톡 이용자 혹은 인스타도 마찬가지인데요. 를 랜덤으로 친구 추가, 팔로우를 해. 그리고 그 사람 카톡 프로필 혹은 인스타 피드에 있는 얼굴, 사진을 성착취물, 포르노, 야한 영상에 제작해서 뿌리거나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렵지만 랜덤하게 카톡 친구 추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딕셔너리 어택이라고도 하는데 카톡 친구 추가 들어가. 그래서 예전 같은 상황에서 전화번호를 010-0000-0001부터 010-9999-9999까지 친구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있는 번호, 유효한 번호라면 친구 등록이 됐었으니까. 몇 달에 걸쳐서 이 모든 번호를 친구 등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카톡 프로필에 본인 얼굴 셀카를 찍은 친구가 있다면 그걸 이제 캡처를 해요. 혹은 가족 얼굴 올려놓은 것도 캡처를 해요. 그걸 야한 영상에 합성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보내면서 당신 야한 영상 옷 다 벗은 영상에 합성했다.
이걸 뿌리겠다. 뿌려주기 싫으면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는 범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프로필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타인에게 도달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카톡을 쓰는 과정에서 시작부터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을 비활성화, 즉 오프해놓자. 인스타그램을 할 거면 인스타 스타 될 거가 아니라면 비공개 계정으로 해서 맞팔로잉 한 사람에게만 내 스토리, 내 얼굴, 내 근황이 공유되도록 하자. 선생님, 근데 억울한데요? 제 카톡 프로필, 제 인스타 까짓 거 제 맘대로 못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저희 집 거실 한번 볼까요? 우리 집 거실은 남의 공간이에요? 내 공간이에요? 내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거실, 내 집 거실이 맞은편 집에서 보인다면, 앞에 아파트 동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죠? 뭐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럼 부득이하게 커튼으로 가려야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내 공간인데 세대 간섭이라는 표현 있는데요. 상대방, 다른 세대에서 볼 수 있다면 커튼으로 막아야 돼요. 내 카톡 프로필, 내 인스타 계정도 남에 의해서 이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 사회적 공간이고 또 공간이잖아요. 그럼 그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도 방어해야겠죠. 이렇게 폭력적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부터 방어하기 바랍니다. 조금 더 영리하고 능동적인 친구라면 카톡에 있는 멀티 프로필 기능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멀프. 그래서 멀티 프로필을 파서 B라는 프로필은 찐친들, 가족들, 즉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프로필로 해놓고 거기에 내 얼굴 나온 거 올리는 거고요. A는 뭐 학교 선생님이나 공적인, 그러니까 기본 프로필을 A라고 했을 때 누구나 보는 프로필은 이렇게 공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해놓거나 그냥 뭐 기본 배경 해놓거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풍경 이런 거 해놔도 좋겠죠. 그 다음에 C 쪽에는 뭐 특별한 프로젝트 때 뭐 같이 수련회를 가는 멤버다면 거기에는 뭐 그런 파일만 올리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버추얼 프라이버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온라인상 공간에서의 내 프라이버시를 내 영상이 어디까지 노출될지를 그 바운더를 정하면서 스스로 지키는 걸 추천하고요. 이런 게 다 귀찮다 그러면 카카오톡에 본인 얼굴 나왔던 거 올렸다면 나만 보기 잠금 버튼 있어요. 그걸로 옮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기술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자,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페이스 스왑이라고 불리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얼굴을 찍은 다음에 다른 사람의 몸에 내 얼굴을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명한 방송인분들, 코미디언분들 얼굴을 프로레슬링 선수에 합성하는 게 유행한 적도 있었어요. 마동석 씨 사진을 어디다 합성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흔히 기억하는 것들은 월드컵에서 황희찬 선수가 정말 극적인 골을 넣고 상의탈을 했죠. 상의탈을 했더니 갑자기 가슴에 검은색 무슨 조끼 같은 걸 입었어요. 근데 그게 마치 손흥민 선수가 쓴 검은색 마스크랑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황희찬 씨가 상의탈의한 그 사진에 가슴팍에 손흥민 씨 얼굴을 합성해. 이런 것들이 이제 딥페이크 혹은 합성 기능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자, 실제로 재미삼아 장난삼아 토르나 헐크 같은 히어로 영화 주인공들을 몸에다가 사용자 얼굴에 합성을 하거나 뭐 잔망 루피에다 합성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참 딥페이크는 신기하고 재밌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악용될 우려 또한 크고요. 실제로 악용된 사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타노스 그 건틀렛 스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스톤들에 여기 1반 담임쌤, 2반 담임쌤, 3반 담임쌤, 4반 담임쌤, 여기다가 이제 교장쌤 이렇게 합성해서 와 내가 다 가졌어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좀 위험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 유명한 정치인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해서 A라는 당에 소속된 정치인을 B 당인 것처럼 B 당을 지지해달라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왜곡된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요. 여기서 다뤄볼 내용은 성착취물로 악용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의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해서 유포하는 경우가 정말 여러 건 있어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성착취물, 합성,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을 딥페이크 포르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너 땡땡땡 야동 알아? 그게 뭔데? 그 사람이 야동을 찍었어? 아니, 야한 영상 성착취물에 그 아이돌 가수 얼굴만 갖다 합성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돌 가수, 연예인 혹은 좋아하는데 사귀지 못한 짝사랑의 대상의 얼굴을 따다가 이 포르노, 딥페이크 포르노를 만들어서 공유하거나 혼자 보거나 저장하거나 했을 때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성착취물로 이어졌을 때는 경계하고 위험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법안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영상물을 제작 혹은 유포한 행위 하게 된다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 영리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유포한 경우 내가 300원에 팔게 500원에 팔게 땡땡땡 야한 영상에 합성 기가 막히게 돼 있어 티 안 나 라고 해서 보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중 처벌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최소의 선이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혹시 모르니까 이 선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말씀 드리긴 했지만 참 안타까운 게 엽사라는 게 있잖아요. 엽기 사진이요. 많은 친구들이 엽기 사진을 찍어봤거나 찍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엽기 사진을 줄여서 엽사라고 합니다. 솔직히 카메라를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세대잖아요. 이렇게 정식 카메라가 아니라 엄마 폰, 아빠 폰에 태블릿에 다 카메라가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친구 자는 거 찍고 콧구멍 확대하고 눈 확대하고 입을 모아놓고 침 흘리는 거 찍고 우스꽝스럽게 카메라 밑에 대고 찍고 위에다 대고 찍고 이렇게 하는 거 노는 거죠. 카메라 한 대 놓고 계속 물병 세우겠던 거나 슬립백 하겠다고 한 거나 뭐 비슷한 카메라를 이용한 놀이. 그런데 카메라를 칼처럼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칼도 잘 써야 하잖아요. 카메라를 칼처럼 누군가를 베고 상처 주는 용도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놀이가 순식간에 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명확한 선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친구 흑역사를 박제하겠다고 뭐 친구 이상한 혹은 불쾌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모아놓는다거나 막 흑역사 박제, 엽사 모음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막 선생님의 얼굴을 이제 탈모로 자꾸 만들어서 막 합성해버리거나 아니면 불법 촬영, 몰카에 가깝게 카메라를 가지고 뭐 치마 밑에를 찍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카메라를 안 좋게 카메라를 칼처럼 쓰는 것이고 놀이가 범죄로 넘어간 순간인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타노스 건틀렛에 이제 교장쌤 얼굴 뭐 일반, 2반 담임쌤 합성했던 거 그냥 끝났을까요? 넘어갔을까요? 아니죠. 징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던 사례입니다. 이 중에 선생님 한 분은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간혹 친구들끼리 서로 합성한 영상, 웃기게 찍은 영상을 단톡방에 공유하던 게 걸린 뒤에 쌤, 얘가 엽사 찍어도 된다 그랬어요.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근데 사진에 찍힌 땡땡이가 엽기 사진 찍는 데는 동의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뿌리는 데까지 동의했는가? 그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동의한 친구의 부모님이 아니 이거 처벌할 건데 내 아들 동의를 구했지만 내 아들이 정확하게 판단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너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이렇게 딥페이크 포르노로 이상한 영상 사진을 엽사라고 만들어서 뿌린 거 바로 처벌할 거야. 아까 말한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 지인능력 방지법으로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아예 하지 않아야 되는 놀이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들을 말만 해준다면 스스로 충분히 자각하고 조절하는 기능, 조절하는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 때 얘기하다 보면 얘들아, 너네 이거 엽사 찍는 거 알겠는데 걔가 찍으라서 찍은 거 알겠는데 걔가 이렇게 합성하고 돌려보고 뿌려도 된다고 얘기했어? 이거 법적으로 책임지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네요 쌤. 이건 좀 아니네요. 위험하네요.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기준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동안 엽기 사진, 웃기게 찍은 사진 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자. 친구 엽사 찍지도 말고 엽사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디지털 성범죄 중에 엽기 사진, 지인 능욕하려고 찍는 합성 사진에 타겟이 되지 않게 인스타 카톡에 내 얼굴 함부로 올리지 말자. 제가 이렇게까지 엽기 사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된 이유는 사실 별게 아니었던 사례들이었어요. 저도 한 6년, 7년 전에 친구들이 제 얼굴을 찍어가지고 캐릭터에 막 합성을 하더라고요. 뭐 마동석 씨 이두에다 제 얼굴을 집어넣어주더라고요. 선생님 확대해보세요. 이두에 선생님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겼는데? 나 보내줄래? 막 이렇게 놀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3, 4년 사이에 이걸 진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일반 남자애 나락 보내버릴래? 왜? 재수없어. 걔 나락 보내버려야지. 어떻게? 야, 걔 엽사 있냐? 하나만 줘봐. 야, 인스타 카톡 까봐. 거기 얼굴 있다. 캡처해봐. 그래서 그 친구 얼굴을 찍어다가 이제 이거를 영정사진에 합성해요. 장례식장 그 영정사진에. 혹은 담배 피는 동영상에 합성을 해요.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에 합성하거나 정말 이상한 영상에 합성을 해요. 담배 피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훔쳐서 타는 영상, 성표현물, 성착취물 이런 거에 합성을 해서 친구들한테 뿌리고
놀이터에서 보여주고 교무실에 이제 지나가면서 아니면 학원 그 건물 막 지나가면서 아이폰은 에어드랍, 갤럭시는 퀵쉐어로 블루투스처럼 막 이렇게 뿌려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와, 이거 해명하는 속도보다 사진, 영상 퍼진 소문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한번 박혀버리니까 야, 너 담배 핀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너 죽은 거 아니야? 영정사진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런 말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학원 친구들 거의 맨날 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합성되고 왜곡된 영상이 퍼져서 그게 이미지가 되고 그 이미지가 나락가게 되는, 그로 인해서 내 일상이 침범받고 주눅들게 되고 하는 상황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합성하고 찍는 거 솔직히 놀이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놀리려고도 맞잖아요. 근데 놀리려고 사진을 이용한다? 그건 위험하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지능욕이라고 이름 붙인 데는 이 놀리려는 마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마음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참 씁쓸한 게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앨범 찍을 때를 보면 담임 선생님들이 나 안 나오겠다, 전 안 찍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분들 대상으로 모욕 주려고 막 이상하게 야, 우리 담임쌤 나락 보내볼래? 졸업 앨범에 얼굴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과 함께 추억 한 장 남기지 못하는 이 작금의 현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슬프고 씁쓸하지만 그만큼 주의하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조심하자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흔히 접하는 엽기 사진, 엽사, 합성, 딥페이크의 필터의 세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조심하자 두 번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